3억 모았으면 은퇴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7년 만에 2억 7천만 원이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외식도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옷도 안 사고 아껴 썼는데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통장이 예상보다 10년은 빨리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3명의 실제 은퇴자를 따라가며 3억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은퇴 계획을 완전히 다시 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수 씨, 55세.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 과장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저축했고 아내도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적금과 예금 1억 4천만 원을 합쳐 총 3억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회사 앞 소주집에서 동기들과 마지막 술을 마셨습니다. 정수야, 너는 잘 모았으니까 걱정 없겠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억이면 검소하게 살면 70까지는 버티지.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걱정 없어. 아내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남은 1억 7천만 원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월 200만 원만 쓰면 7년은 거뜬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게 목표였습니다.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첫 해는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침 늦잠도 자고 낮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아내와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렸던 그에게 이런 일상은 꿈만 같았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손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좀 쉬는 것 같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늦은 방학이지만 그래도 왔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해가 끝나갈 무렵 통장을 확인했더니 1억 3,6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3,400만 원이 나간 겁니다. 월 283만 원씩 쓴 거죠. 계획보다 80만 원이나 많았습니다. 어디서 새는 걸까요? 명세서를 뒤적였습니다. 이사 비용 300만 원, 가전제품 교체 280만 원, 관리비가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월 35만 원이나 나갔습니다. 여보, 좀 더 아껴야겠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정말 아껴 썼습니다. 외식을 월 1회로 줄였습니다. 마트에서도 할인 상품만 골랐습니다. TV는 하루 3시간만 켰고 냉난방도 최대한 참았습니다. 옷은 5년째 같은 걸 입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2년차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신호가 나온 겁니다. 대장에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밀검사 받아보세요. 조직검사 필요합니다. 정밀검사비 120만 원이 나갔습니다.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는 380만 원, 실손보험이 있었지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총 500원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벌써 1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정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국민연금까지 5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반이 넘게 사라진 겁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직 충분히 있어. 3년차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음식비, 수의비, 운구비 하나하나가 돈이었습니다. 형제들과 나눠냈지만 그의 몫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빈소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으면서도 그는 계속 통장 잔고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했지만 돈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4년차 딸아이가 결혼했습니다. 사위가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살림 마련이 빠듯해 보였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이정수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지만 딸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0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그날 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을까? 통장에는 7,2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7천만 원 넘게 남았어. 국민연금까지 3년만 버티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돈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국민연금 나오기 전에 바닥날 수도 있었습니다. 5년차 전세 계약이 끝났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려주셔야겠어요.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정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월세로 전환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니 월세가 더 불리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에 월 80만 원이라니 결국 2천만 원을 추가로 내고 전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5,2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정수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2년 월 200만 원씩 쓰면 4,800만 원 필요, 남은 돈 5,200원. 빠듯하지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아끼면 돼. 2년만 버티면 돼. 하지만 6년 차 또 다른 변수가 터졌습니다. 아내가 무릎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비용이 좀 나갑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700파원이었습니다. 망설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7년 차인 지금 통장에는 4,827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3년 뒤에 나옵니다. 남은 돈으로 3년을 버텨야 합니다. 월 133만 원. 두 사람이 한 달에 133만 원으로 어떻게 삽니까? 이정수 씨는 ATM 기계 앞에서 명세서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년 전 자신 있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억이면 70까지는 버티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소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가 오늘은 30분처럼 길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안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라이팬이 지글거리고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왔어?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왔어. 겨우 대답하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산책 길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와 두부김치, 시금치나물, 소박한 반찬들이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고기를 자주 먹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먹습니다. 그것도 할인 코너에서 산 것으로요. 아내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뜨면서 숟가락이 떨렸습니다. 밥알이 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각하다는 걸 눈치챈 거죠. 통장 잔고 봤어? 4,800만 원 남았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4,800만 원? 작년에는 7천만 원 넘게 있었잖아. 그렇습니다. 1년 사이에 2,2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전세금 추가와 아내 수술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3년 남았어. 이 돈으로 3년을 버텨야 해.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월 133만 원.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133만 원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 바로 그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만 해도 30만 원이 나갑니다. 식비는 최소 60만 원, 병원비와 약값 20만 원, 그것만 해도 110만 원입니다. 교통비, 경조사비, 생활용품비를 더하면 150만 원은 기본입니다. 133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수술 안 받을 걸 그랬어. 무릎이 좀 아파도 참을 걸. 이정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7년간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이사 비용, 병원비, 장례비, 결혼자금, 전세금 추가, 하나하나는 피할 수 없는 지출이었습니다. 사치를 부린 적도 없습니다.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1박 2일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있을까요? 그들은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30년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했습니다. 하지만 3억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애초부터 부족했던 겁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구청에 갔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계산해보니 기준을 넘었습니다. 1억 7천만 원 전세 때문이었습니다. 월세로 전환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금융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구청을 나오며 허탈했습니다. 지원도 못 받습니다. 평생 세금 냈는데 정작 어려울 때는 아무 도움도 못 받는 겁니다. 중산층의 함정이었습니다.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어정쩡한 위치, 가장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지원도 못 받고 자력으로 버티기엔 돈이 부족한 상황. 며칠 뒤 이정수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62세, 쉽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60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20대, 30대도 취업 못해 아르바이트하는 시대니까요. 아파트 경비 공고를 받습니다. 월급 210만원, 24시간 격일제 근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했습니다. 면접날 관리소장이 물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체력은 괜찮으세요? 밤샘 근무 힘듭니다. 이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더 젊은 분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0년 회사 다닐 때는 과장이었습니다. 부하 직원 7명을 관리했습니다. 프로젝트도 수십 개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비 자리도 못 구하는 62세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일당 6원이었습니다. 월 25일이라면 150만원, 생활비에 보탤 수 있었습니다. 면접도 없었습니다. 몸만 성하면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갔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택배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첫날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20kg짜리 박스를 나르고 또 날랐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힘들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쉬면 일당을 못 받습니다. 땀이 옷을 적셨고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오전 9시에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이래? 어디 다쳤어? 이정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아내가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얼굴을 닦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62세의 새벽 택배 상하차를 하고 있는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이게 30년 성실하게 일한 사람의 끝인가요? 그날 저녁 통장에 6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숫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5일이라면 150만원. 통장 잔고와 합치면 월 270만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3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구부정한 등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정수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7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고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62세, 일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쉬어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쉴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정수 씨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박스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가 꺾였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허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됐습니다. 이 상태로 무거운 걸 들면 안 됩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아예 그만둬야 했습니다. 3개월 일한 돈 450만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치료비가 나갔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달에 20만원씩 나갔습니다. 진통제와 파스를 사는데도 돈이 들었습니다. 일은 못하고 돈만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200만원이 4,800만원으로 다시 4,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구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하루 4시간씩 일했습니다. 시급 1만원, 월 80만원을 벌었습니다. 68세의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이면 종아리를 주무르며 신음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앉아서 하는 일이라 당신보다 낫지.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집을 팔까? 전세 1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 팔면 그 돈으로 작은 월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5만 원짜리 1억 4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 돈으로 버티는 겁니다.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2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집은 우리 마지막 보루야. 이것마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 자존심이었습니다. 전세라도 있으면 재산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월세로 들어가면 완전히 밑바닥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명한 판단이었을까요? 그날 밤 이정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지난 7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3억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 만에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 실수는 생활비를 너무 낮게 잡은 겁니다. 월 200만 원으로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월 25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같은 고정 비용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식비도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식품과 약값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의료비를 전혀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50대 후반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용종 제거, 무릎 수술, 허리 디스크 하나하나가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입니다. 나이 들면 병원비가 폭증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돌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장례비, 결혼자금, 전세금 추가 이런 일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7년 중 5번이나 예상 못한 큰 돈이 나갔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 반마다 한 번씩 터진 겁니다. 비상금이 필요했지만 그는 모든 돈을 생활비로 계산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추가 수입을 너무 늦게 시작한 겁니다. 60세까지는 몸이 괜찮았습니다. 그때 일을 시작했다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쉬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5년을 놀았습니다. 그 5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62세에 시작하니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3억을 은행 정기 예금에만 넣어뒀습니다. 이자율 연 2%, 세금 떼면 1.6%, 물가 상승률은 3-4%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매년 2%씩 줄어든 겁니다. 7년이면 14%, 3억의 14%는 4,200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4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일부라도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3억 중 1억은 예금에 두고 1억은 배당주에 1억은 채권에 투자했다면요. 연 5% 수익률이면 7년간 1억 원 이상을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투자가 무서웠습니다. 원금 까먹으면 어떡해. 결과적으로 예금만 해도 원금이 까먹힌 셈이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면 달랐을까요? 아마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금융상담사도 은행 직원도 친구들도 모두 3억이면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예상 수령액 통지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예상 수령액 월 118만 원.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아내 기초연금은 못 받습니다. 재산 기준을 넘기 때문입니다. 부부 합쳐 월 118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불가능합니다. 최소 생활비가 200만 원인데 118만 원으로 어떻게 삽니까? 매달 82만 원이 부족합니다. 연간 984만 원씩 통장을 까먹어야 합니다. 지금 통장에 4,500만 원 남았습니다. 5년이면 바닥납니다. 70세면 끝입니다. 그 후는요? 이정수 씨는 통지서를 구겨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집을 팔자. 당신 말이 맞아. 더 이상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이겨내자.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정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은퇴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3억으로는 부족합니다. 5억도 빠듯합니다. 준비 없이 은퇴하면 10년 안에 바닥을 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당신은 준비돼 있습니까? 박민수 씨 58세. 그는 이정수 씨와는 달랐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2억 8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정수 씨보다 4천만 원 적었지만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돈을 굴릴 줄 알아. 예금에만 넣어두면 바보지. 투자해야 해. 그는 적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퇴직 3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세미나에 다녔고 주식 투자 강의도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재테크 영상을 하루 5시간씩 봤습니다. 월 200만 원 배당받는 법, 은퇴 후 월세 수익으로 사는 법. 영상 속 강사들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2주 뒤 박민수 씨는 지방 소도시로 향했습니다. 원룸 건물을 보러 간 겁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한 물건이었습니다. 대학가 바로 앞입니다. 공실 걱정 없어요. 월세 수익률 연 8%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억에 연 1,600만 원, 월 133만 원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10년 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해 보였습니다. 원룸 8개가 모두 임대준이었습니다. 보세요. 100% 입주율입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물이에요. 중개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억을 송금했습니다. 통장에는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첫 달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8개 방에서 각각 40만 원씩 총 32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와 세금을 빼니 27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박민수 씨는 흥분했습니다. 봐, 내 선택이 맞았어. 이 정도면 생활비 충분해.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둘은 그날 저녁 외식을 했습니다. 7년 만에 고깃집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학생 한 명이 나갔습니다. 졸업했어요. 다음 달부터 서울 가요. 공실이 생긴 겁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광고를 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 들어와요? 중개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대학생 수가 줄어서요. 경쟁이 심해요. 공실은 계속됐습니다. 2개월, 3개월, 4개월. 그 사이 또 한 명이 나갔습니다. 취업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요. 이제 방 10개 중 2개가 비었습니다. 월세 수입은 240원으로 줄었습니다. 관리비를 빼면 190만 원. 생활비로 빠듯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물 유지비였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10년 된 보일러였습니다. 수리비를 알아보니 새로 교체하는 게 나왔습니다. 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다음 달에는 옥상 방수가 터졌습니다. 비가 새서 천장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방수 공사비 600만 원, 6개월 만에 1,4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1년이 지나자 공실은 3개로 늘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정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새 건물도 들어섰습니다.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월세를 5만 원 낮춰야 했습니다. 수입은 계속 줄었습니다. 월 160만 원, 생활비로 부족했습니다. 통장에서 5원씩 보충했습니다. 2년 차 박민수 씨는 건물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물값이 떨어진 겁니다. 2억에 샀는데 1억 7천만 원에도 안 팔렸습니다. 소도시 부동산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1억 6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4천만 원 손해를 본 겁니다. 거기에 2년 동안 유지비로 쓴 2천만 원을 더하면 6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원금 2억 8천만 원 중 6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박민수 씨는 멍하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2억 2천만 원, 이제 이것뿐이었습니다. 투자하면 번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됐어? 아내가 따졌습니다. 박민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월 300만 원 수입 보장. 그들은 위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실, 건물 노후화, 지역 경제 침체 이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씨의 실수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2억을 한 곳에 몰빵했습니다. 건물 투자가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나눠서 투자했어야 했습니다. 일부는 안전한 곳에, 일부는 수익을 노리는 곳에. 하지만 욕심이 앞섰습니다. 둘째,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영상 몇 개 본 게 전부였습니다. 지역 경제를 분석하지 않았고 인구 통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노후도를 따지지 않았고 주변 경쟁 상황도 몰랐습니다. 중개사 말만 믿었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셋째, 비상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2억 8천만 원 중 2억을 투자하고 8천만 원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건물 유지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생활비까지 쓰게 됐고 버티지 못하고 급매로 팔아야 했습니다. 최소 1억은 비상금으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지금 60세입니다. 통장에 2억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국민연금까지 5년 남았습니다. 월 200만 원씩 쓰면 1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남은 돈 1억 원. 국민연금 나온 후에 쓸 돈입니다. 빠듯하지만 이정수 씨보다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투자하지 않았다면요. 2억 8천만 원을 안전하게 예금하고 일부만 배당주에 넣었다면 지금쯤 3억이 넘었을 겁니다. 원금은 지켰을 테고 이자와 배당으로 생활비를 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욕심을 냈습니다. 빨리 돈을 불리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날 밤 박민수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2년 사이에 머리가 반백이 됐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투자 실패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돈만 잃은 게 아니라 자신감도 잃었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결국 더 싼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 월세 40만 원짜리였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았고 습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사 비용으로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6,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연금 52만 원에서 월세 40만 원 내면 12만 원이 남습니다. 식비, 통신비, 전기세를 어떻게 냅니까? 매달 통장에서 100만 원씩 빼야 했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 5년이면 통장이 텅 빕니다. 최영희 씨는 지금 65세입니다.
70세면 돈이 바닥납니다. 그 후는 어떻게 삽니까?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막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얼굴도 1년에 한 번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최영희 씨는 혼자였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혼자였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복지관에서 먹었습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가는 날 줄을 서 있는 노인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먹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최영희 씨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자녀에게 의존한 겁니다. 아들이 잘 벌리까 괜찮아.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녀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가 생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부모는 뒷전이 됩니다. 둘째, 너무 적게 모았습니다. 8,5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저임금 노동자였습니다. 월 180만 원으로는 저축이 불가능했습니다.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셋째, 국민연금이 너무 적었습니다. 52만 원으로는 집세도 못 냅니다. 젊을 때 보험료를 많이 못 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적어서 연금 보험료도 적었습니다. 복리의 원칙이 거꾸로 작동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노후에도 가난합니다. 최영희 씨는 지금도 반지하 방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TV를 켜면 드라마 속 할머니들이 보이리라. 손주와 놀고 자식들이 찾아와 밥 먹고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영희 씨의 휴대폰은 조용합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습니다. 명절에 10만 원 송금이 전부입니다. 밤이면 천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보내고 의대 보냈습니다. 결혼도 시켰습니다. 하지만 끝은 이렇게 쓸쓸합니다. 반지하 방에 혼자 누워 있습니다. 이게 노후의 현실입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3억이 있었지만 7년 만에 바닥을 봤습니다. 박민수 씨는 투자하다가 6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최영희 씨는 자녀에게 의존하다가 혼자가 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정수 씨는 3억 2천 원이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2억 8천만 원, 최영희 씨는 8,5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은 달랐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모두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돈이 바닥났습니다. 모두 노후가 흔들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생활비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월 200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5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같은 고정 비용을 낮게 봅니다. 물가 상승률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10년 후 물가는 지금보다 30% 오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이걸 반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의료비입니다. 50대 후반부터 몸이 고장납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디스크 하나씩 찾아옵니다. 연간 의료비 평균 500만 원이 나갑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실손보험으로도 부족합니다. 70대가 되면 연간 1,000만 원 넘게 씁니다.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세 번째 이유는 돌발 변수입니다. 장래, 결혼, 집 수리, 전세금 추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집니다.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큰돈 나갈 일이 생깁니다. 한 번에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나갑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바로 통장을 까먹습니다. 15년이면 7, 8번 터집니다. 총 1억 원 이상이 나갑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는 연 2%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3, 4%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실질 가치가 매년 2%씩 줄어듭니다. 3억이 15년 후에는 실질 가치로 2억이 됩니다. 1억이 증발하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하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잘못 투자하면 더 큰 손해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수명입니다. 한국인 평균 수명 83세입니다. 여자는 86세, 남자는 80세입니다. 55세에 퇴직하면 28년을 더 삽니다. 3억을 28년으로 나누면 연간 1,071만 원, 월 89만 원입니다. 두 사람이 월 89만 원으로 어떻게 삽니까? 불가능합니다. 3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얼마가 필요할까요? 최소 5억입니다. 여유롭게 살려면 7억입니다. 월 250만 원씩 쓰면 연간 3천만 원입니다. 28년이면 8억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나온다 해도 최소 5억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 금액을 모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당장 계산하세요. 현재 나이, 예상 은퇴 나이, 예상 수명을 적으세요.
은퇴 후 몇 년을 살아야 하는지 계산하세요. 월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잡으세요. 최소 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연 500만 원, 돌발 변수 연 500만 원을 더하세요. 총 필요 금액이 나옵니다. 둘째, 부족한 금액을 메우세요. 5억이 필요한데 3억밖에 없다면 2억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은퇴 시기를 늦추는 겁니다. 5년만 더 일하면 됩니다. 월 300만 원씩 5년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투자 수익까지 더하면 2억 만들 수 있습니다. 60세까지는 버티세요. 셋째, 투자는 신중하게 하세요.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분산하세요. 예금 30%, 배당주 30%, 채권 30%, 현금 10% 이렇게 나누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연 5% 수익률이면 충분합니다. 원금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유튜브 재테크 영상 믿지 마세요. 대부분 사기입니다. 넷째, 자녀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자녀는 당신 노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기 삶이 벅찹니다. 집값, 교육비, 생활비로 허덕입니다. 당신까지 부양할 여력이 없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관계만 나빠집니다. 스스로 준비하세요. 자녀에게 짐 되지 마세요. 다섯째,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으세요. 가능한 한 보험료를 많이 내세요. 늦게 받을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65세부터 받으면 63세보다 20% 많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늦춰 받으세요. 국민연금은 평생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보장입니다. 여섯째, 집을 정리하세요. 큰 집 필요 없습니다. 자녀 독립하면 부부 둘뿐입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세요. 차액을 현금화하세요.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보충하세요. 자존심 버리세요. 전세라도 유지해야지. 이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현금이 집보다 중요합니다. 일곱째, 계속 일하세요. 완전히 쉬면 안 됩니다. 70세까지는 일하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월 100만이라도 벌면 큰 힘입니다. 통장 까먹는 속도를 늦춥니다. 몸이 버티는 동안은 일하세요. 일하면 건강도 유지됩니다. 치매도 예방됩니다. 노후의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정 씨는 지금 택배 상하차 일을 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버팁니다. 박민수 씨는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입니다. 최영희 씨는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습니다. 세 사람 모두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버팁니다. 당신의 통장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3억입니까? 2억입니까? 1억도 안 됩니까? 얼마가 있든 지금 계산하세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부족하면 메우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1년 뒤, 5년 뒤보다 지금이 낫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준비 안 한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고 싶습니까?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계산기를 꺼내고 통장을 열고 계획을 짜세요. 그게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